저번 시간에 UTP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UDP가 기억이 납니까? TCP는 Connection Oriented라는 그 부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UDP 같은 경우는 커넥션을 했습니다. 그 비접속형인데 접속형 하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reliable 하다는 뜻입니다. reliable 안전성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데이터를 쏠 때 항상 그 데이터를 쏠 때 데이터를 송신척하고 수신척이 있으면 접속이 뭔가 하면 연결을 하겠다는 커넥션 리퀘스트를 쏘면 여기다 연결이 되었다는 커넥션 컨펌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쏘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요 데이터 1 예를 들어 뭐 데이터 2 뭐 쭉쭉쭉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20개가 있다 하면 20개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라 숄티스 패스 잡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를 통해서 왔다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다시 어디로 다시 보내서 새로 보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비연결은 뭐 이 자체가 없는 거죠. 비연결은 이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쏘기 때문에 데이터 20개를 쏜다면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인지 도착할 때는 보낸 순서대로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어떤 번호를 붙여서 번호를 보고 확인하고 시퀀스 넘버를 확인하고 수인 측에서는 리어셈블리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꼭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비연결형은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생기면 방법이 없어요. 새로 보낼 수밖에 전체 처음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UDP 같은 경우는 항상 쓰는 게 에러가 생기도 돼도 가능한 쪽이죠. 예를 들어 요 위에다가 5계층에서 주로 뭐 쓰는가 하면 핑이라는 여러분 핑 해가지고 상대방 그 IP 주소를 주면 요 목적지까지 가는 모든 교환기나 그 선로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는지를 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핑이 이게 뭡니까 CNMP 컨트롤 메시지 그 프로토콜 써서 UDP를 콜합니다. 보통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HTTP나 일반 FTP는 전부 TCP를 콜하는데 여기 핑만 UDP를 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IP를 콜하고 3계층에 그 다음에 이더넷이나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콜하죠. 그 다음에 피지컬 이렇게 콜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핑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 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에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에러 생겨도 새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UDP는 커넥션 레스고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게 4계층인데 그죠? 여기 4계층이지 않습니까? 여기 4계층이고 여기 3계층인데 4계층하고 2계층 요 4계층하고 2계층하고 여기 4계층 2계층하고 기능이 이게 같다 보시면 됩니다. 보면 에러 제어, 흐름 제어 그 다음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왜 2계층부터 4계층이 있느냐 아까 그만큼 주로 보면 TCP/IP가 데이터 통신용이죠. 음성이 아니고 그래서 에러에 민감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러에 민감하기 때문에 에러 컨트롤을 한다는 것이죠. 에러 컨트롤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 에러 컨트롤 기본적으로 페러티 비트를 많이 생각합니다. 자, 페러티 비트가 종류가 짝수가 있고 짝수 페러티가 있고 홀수가 있습니다. 그죠? 홀수가 있는데 여기 1의 개수가 데이터 1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이거 포함해 가지고 이 1이 3개면 1을 넣으면은 짝수가 되죠. 3개, 4개. 그래서 이 짝수, 이걸 보내는 걸 짝수 표현. 이게 에러가 없다면 수인치 어찌 됩니까? 그대로 오겠죠. 110 짝수계니까 에러 없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에러 하나 생기면 이 1이 0으로 바뀌면 하나, 둘, 3개가 오는 거죠. 홀수가 되어 가지고 에러가 있는 걸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에러를 검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부가적인 정보를 더 붙여야 되죠. 페러티 비트 한 비트 더 붙이지만 어쨌든 간에 부가 정보를 집어넣어서 에러 컨트롤 합니다. 우리 어디서 합니까? 보면 항상 보면 옆에 위에서 내려올 때 뭐 헤드를 더 붙이죠. 각 계층에서 그죠? 예, 헤드에다가 에러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예, CRC를 쓴다든지 책섬을 쓴다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흐름 제어는 뭔가 하면
이런 에러 컨트롤 기능을 넣어가지고 잘 도착한다 할지라도 송신기 수신기 사이에 보면 여기 보면 소위 이제 여기서 보내는 버퍼가 있고 여기도 받는 버퍼가 있습니다. 받는 버퍼인데 이 잘 도착해도 버퍼 메모리 크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수도꼭지에 이제 페트병을 이렇게 가면 수도꼭지에 물이 막 오는데 이 들어오는 게 인풋 속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송신척보다 수신척이 더 늦다 생각해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 보면 예를 들어 하나 보낼 때 하나 처리하고 버퍼 찰 리가 없는데 빨리 보내고 늦게 처리하니까 결국 언젠가는 이 버퍼가 한계가 있으니까 리밋이 있으니까 이 넘친하겠죠. 물이 넘친합니다. 넘친하면 어쩝니까? 이게 그 다음 들어온 정보에 넘쳐나게 담지를 못하니 잃어버리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흐름제어가 뭔가 하면 이 넘쳐날 때쯤 돼가 우리가 왜 수도 물 컵에 물 담을 때 넘쳐날 때 물을 잠그지 않습니까? 사람은 지능이 있어서 잠그면 되지만 통신은 지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넘쳐난 상태를 보고 빨리 수신척에 송신척에다가 좀 넘쳐나니까 전체 보내라든지 하나씩 보내라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게 흐름제어입니다.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 혼잡제어는 우리가 요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이 컴퓨터들이 되게 많이 붙어있다 칩시다. 우리 보면 이 네트워크 이 캐패시티가 예를 들어 패킷에 5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인데 600개 들어오면 어쩌니까 100개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교통을 아침에 보면 차가 막 밀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 통신망의 캡 한 80% 정도가 넘어가면 성능이 어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져 버려. 여기서 80% 여기서. 그래서 보통 80%를 기준으로 항상 보고 있다가 팩기수가 과도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걸 좀 못 들어오게끔 뭔가 막아주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혼잡제가 사계층에서 TCP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TCP 헤더가 아까 여러분 UDP는 헤더가 몇 바이트였습니까? 8바이트였죠. 그죠? 예. 포트 번호. 그래서 보면 이 UDP 보면 우리가 UDP 포트는 보시면 UDP가 포트 번호에 보면 소스 포트 넘버가 뭡니까? 이 2비트 2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포트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 헤더를 붙이는데 이건 별로 한 기능이 없죠. 에러 컨트롤도 안 하고 뭐 플로우 컨트롤 기능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이 헤드가 간단하면 뭐 기능이 별로 없다 보시면 되죠. 이 헤드가 IP 헤드가 20바이트입니다. 최소 20바이트면 그와 기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TCP도 아까 뭐 기능이 UDP보다 기능이 많잖아요. 뭐 폭주 제어부터 해가지고 흐름 제어, 요금 에러 제어 되게 많은데 그런 기능들이 이게 보면 여기 20바이트 그죠? 네. 20바이트가 들어갑니다. TCP 헤더가 20바이트, IP 헤더 20바이트고 그죠?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면 20바이트가 포트 번호는 똑같습니다. 16, 2비트고 그죠? 그 시퀀스 넘버, 액날리지먼트 넘버 그죠? 그 다음에 뭐 헤더 랭스, 예약, 얼전트, 그 윈도우 사이즈가 플로우 컨트롤 하는 거예요. 윈도우 사이즈, 뭐 에러 컨트롤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0바이트가 IP랑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옵션 애드 헤드가 있는데 어쨌든 합이 60바이트 정도, 맥시멈 60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모션식은 보통 20바이트고 붙인다면 40바이트 더 붙일 수 있는 거죠. 그 포트 번호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컴퓨터에 아침에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웹브라우저 뭐 예를 들어 뭡니까 HTTP 돌린 거면도 네이버용 뭐 아마존용 뭐 MS용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다 이게 이제 HTTP를 돌린다면 HTTP가 5계층이죠. 5계층 5계층이고 그럼 4계층 TCP를 보내야 되는데 TCP를 통해 가지고 이 IP를 통해 가죠. 그죠? 3계층 예를 들어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이버를 보냈는데
네이버에서 내에다 어떤 그 화면을 클릭하면 정보가 오겠죠. 그럼 오면 IP는 항상 하지만 전 세계 유일한 주소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오면 돼요. 여기까지 IP 패킷 타고 들어왔는데 IP 패킷으로 TCP 올리려면 TCP에서 이제 도착 올라오죠. TCP 받아가지고 TCP에서 올라가 TCP에서 경험이 HTTP가 돌아가는 게 지금 한 5개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어쩝니까?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분자가 뭐니까 TCP 포트 넘버로서 거기에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구분합니다. 몇 개면 16이니까 65,000개. 그죠? 포트 주소 16비트니까 65,000개 같이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65,000개. 그럼 65,000개니까 엄청난 거 64K, 64,000개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집 주소에 보게 되면 뭐 무슨 몇동 네트워크 장종옥기야 이래 하잖아요. 여기는 네트워크 주소죠. 이게 IP 주소입니다. 그 IP 주소 왔는데 우리 집 사는 사람이 5명이니까 그 구분자가 있어야 되죠. 그 구분자가 프로세스, 돌아가는 프로세스 구분자, 이게 포트 넘버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TCP 세그멘트를 가지고 응용을 구분하죠. 어느 응용 프로그램 올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소켓이 뭐라는가 하면 IP 4바이트 주소와 포트 번호 2바이트 주 6바이트를 소켓을 한다. 그죠? 예. 순서 번호는 이것도 결국 위에서 보면 정보가 이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뭡니까? 소위 이렇게 그 TCP 데이터도 세그멘트에서 잘라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순서 번호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갔을 때, 뭐 확인 응답 번호, 에코 잘 받아도 못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항상 보면 몇 분 보냈는데 몇 분 받았다는 거죠. 이건 보통 다음에 보내달라는 표시로 순서 번호 수시나 마지막 바이트 순서 번호에 1을 더한 값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데이터 스트림 구분하니까 순서 번호가 뭐 32비트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죠. 32비트 같으면 그 크기를 보내니까 32비트니까 16성 그죠? 예, 65,000 이게 32성이면 우리가 45억 바이트 아닙니까? 45억 개 45억 바이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내는 크기를. 그 다음에 수시나 마저 1을 더 더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헤더 길이는 요 전체에 4바이트 단위로 하는 거죠. 이게 4비트니까 16개 아닙니까? 64까지 보낼 수 있는 거죠. 64니까 전체 64바이트, 전체 60까지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0에서부터 15, 0에서부터 종류가 15로 보냅니다. 60바이트까지 보낼 수 있는 길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헤더필드에 보면 뭐 urgent, 그 다음에 echo, 뭐 push, 뭡니까? 연결 재설정하죠. 예. restore, 뭐 sync, finish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 뭐 요 TCP에 예를 들어 뭐 urgent 그럼 긴급 포인트가 아주 긴급 포인트가 나옵니다. 긴급 포인트가 urgent 포인트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이게 유효하면 여기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요 1일 때 요 체크하는 거죠. 안 그러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확인 응답 번호, 요것도 보면, 요 확인 응답 번호가, 여기 있을 때 요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죠? 예, 유효한지. 그죠? 예. 그 다음에 푸시 같은 거는 데이터를 가능한 빨리 없는 것으로 보내야 되는 정보를 주는 거고, 리스트와는 연결 재설정할 거고, 싱크는 다시 연결을 초기화해라. 연결?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소위 피니시는 송신척이 대체 마지막 패킷이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책섬은 아까 사계층이 데이터 에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TCP 헤더와 TCP 데이터 책섬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 urgent 포인트는 URG 플레이가 1이 돼 있을 때 유한값을 가지고 송신척에서 데이터를 긴급히 보낼 때, 그죠? 예. 이 데이터 긴급한 데이터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번호가 중요하다 표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공부할 게,
5계층에 TCP/IP를 써가지고 5계층에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이 보면 TCP/IP 보면 전체적으로 TCP/IP가 이게 뭡니까? 5계층 TCP IP 이더넷 2계층 1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5계층입니다. 음영계층이 보면 HTTP도 있고 그죠? 예, DNS도 있고 오늘 보면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뭔가면 여러분 집 주소는 다 외우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좀 하면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전화번호 잘 못 내가 지금 내가 연락처란 요 앱을 봐가지고 보통 이름 기록해 치고 넣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HTTP IP 주소를 뭐뭐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다 못 외우니까 그냥 외우기 쉽게 로지컬 네임을 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아마존 혹은 네이버닷컴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근데 이 네이버닷컴 이렇게 해봤자 이 결국 요 IP 주소가 네이버닷컴 누구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어느 쪽 들고 있다가 이런 그 도메인 네임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물리적인 실질적인 IP 주소를 변환해서 돌려주는 그게 바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입니다. 예, 그죠? 그 변환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이 여기는 자꾸 이거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뭡니까 HTTP 청균관대학 이렇게 쿼리를 요청하면 그죠? 예, 응답을 어떻게 하는 청균관대 로컬 NS 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일단 루트 SKNU SQL 치는데 루트 네임스에 바로 보내줍니다. 루트에서 이게 없죠. 그럼 다시 이제 밑에 KR로 코리아 루트가 전 세계니까 KR을 보내주면 KR에도 사실 없는 거죠. 다시 KR에 다시 뭘 보내줍니까? 묻습니다. 있냐 묻는? 이거 대학으로 가봐라. 다시 보내주면 다시 대학교 요 네임서버 여기 있거든요. 있으면 여기 없거든. 그럼 다시 SKNU, SKKU를 보내주면 SKKU에서 여기 보면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IP 주소 주면 여기 IP 주소 주면 이런 형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해킹을 할 때 여러분 잘 아는 도스를 디도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도스가 뭔가 하면 이 계속 가짜 쿼리를 보냅니다. 계속 가짜로 이걸 패킷을 계속 연결해가려고 하면 결국 뭡니까? 이런 정보를 도메인 네임 서버에 있는 계속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어느 정도 이것도 캐파가 있을 건데 이게 다운돼 버립니다. 다운돼 버리면 실제 다른 놈들이 도메인 네임 서버를 하려면 IP 주소를 받아야 되는데 IP 주소가 안 오니까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이런 소위 네임 서버를 공격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텔넷은 여러분 이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여기 있는 서버가 있으면 텔넷 서버에 있는 모든 전산 정보를 여기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텔넷하고 IP 주소를 주면 여기서 뭡니까 로gin이 딱 떨어집니다. 로긴 떨어지면 여기서 내가 로gin을 쓰면 결국 내가 내 컴퓨터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리모트 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사용자가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한 컴퓨터를 온라인 연결해 사용하는 서비스죠. 원격적으로 특정의 여러분 PC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리모트 셀 돌려가지고 원격 접속을 해가지고 하는 그 텔넷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사용자가 다른 곳에 위치한 컴퓨터 온라인 연결해 사용하는 서비스고 네트워크 원격 로깅 또는 가상 터미널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유닉스 네트 시스템에 네트워크 연결된 터미널에서 호스트의 셀 모드를 흉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텔넷 치고 혹은 IP를 주는 도메인 네임 주고 그 다음에 뭐가 로깅이 떨어지니까 그 계정과 암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작업소하고 퀴트 빠져놓으면
끝나는 방식이 텔넷이다. 간단하더라고요. FTP는 뭔가 하면 파일을 다른 쪽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 주로 이메일을 쓰였어도 우리가 파일을 어태치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파일 어태치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파일 크기가 보통 또 파일 서버에 이메일 서버에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량이 너무 크면 보낼 수가 없죠. 물론 대용량 메일을 쓰기도 합니다. 대용량 메일도 마찬가지죠.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파일 트랜스 프로토콜 쓰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그 FTP 서버가 있으면 내가 파일 보내고자 할 때 FTP 이렇게 하면 FTP 로깅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위 PSB 커맨드를 주면 포트 넘버가 옵니다. 그죠? 그럼 그거 보면 이니시에이트 커넥션 되고 그 액널이 떨어질 때 FTP가 떨어집니다. 그럼 사용자가 파일 시스템을 내 파일을 FTP 해가지고 뭐 상단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파일을 가고 끝나면 끝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찌 됩니까? 내 파일을 상대방의 어떤 그쪽에 소위 디렉터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가능한 거죠. 라이트가 되면.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분명히 로그인 등록된 보안상에 해당 금액 등록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죠. 그 외에는 게스트 어나니머스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이 내가 권한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파일에 업데이트 시킬 수 이름만 가면 업데이트 시킬 수 있으니까 FTP를 쓰고 있습니다. SMTP는 좀 이메일에 쓰는 겁니다.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인데 이건 우리 이메일 쓰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많은 경우는 여러분 내부나 뭐 이렇게 다음에 메일 쓸 때 그 메일 웹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안 그러면 내 PC로 이게 받게, 내 핸드폰이나 받으려면 씁니까? 그죠? 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이게 메일 서버와 메일 서버 사이, 메일 서버가 이래 있으면 내 컴퓨터에서 SMTP를 써서 내가 여기 이메일로 메일 서버에 뭡니까? 들어가서 로그인이 들어가면 여기서 메일 서버 쓰고 원하는 보내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보면 SMTP 보내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있는 정보를 내가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경우는 보내는 건 SMTP 씁니다. 이메일 SMTP 쓰는데 끄집어내는 거는 PAB 혹은 IMAP이라는 걸 씁니다. 그죠? 예. 보통 지금은 다 같이 깔려 있으니까 PAB을 써서 끄집어 보는 거죠. 예. 보낼 때는 똑같이 SMTP를 써서 이메일을 쓰는 겁니다. 그죠? 송신자가 보낸 편지가 송신사 측의 전자우편을 관련 메일 서버에 전달하는 경우도 SMTP고, 메일 서버는 수신자의 전자우편 분석해서 촬영 연료를 찾아서 메일 서버 편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촬영 수신자의 메일 조정 연습 조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마지막 파업이나 IMF 같은 거는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디도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디도스를 도스가 그러니까 denial of service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거부하는 말이죠. 그 DDoS는 D가 더 붙어가 분산형입니다. 뭔가 하면 뭘 많이 쏘아가지고 공격을 한쪽에서 막 도스는 하나만 공격 막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공격을 막 여기서 하나가 내가 그 도메인네임 서버에다가 이걸 연결해 이런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요 네임 서버에서 막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캐파가 있으니까 캐파 넘어서면 사실은 죽죠. 그 죽으면 도메인네임 서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씩 있습니다. 그 로드 밸런싱 하면서. 근데 그것도 하나가 죽으면 또 로드가 다 몰리잖아.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실제 내가
인터넷 접속하려면 도메인 네임 서버를 써야 되는데 죽어버리니까 답을 못 주니까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그 아마존하고 그 해킹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아마존닷컴 이게 예를 들어 아마존닷컴은 이거지 IP 주소를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IP 주소 썼으면 문제가 없죠. 우리 도메인 네임서까지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얘가 아마존닷컴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그 뭡니까? 그 이게 사실은 네임서버 죽어버렸죠. 우리나라 한때 문제가 생겨서 명절날 그 우리가 그 선물을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그때부터 디도스가 유명해졌습니다. 디도스가 바로 이야기하지만 네임서버를 공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